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의 기술지원팀 신호연입니다. KN솔루션의 솔리드웍스 2022 왓츠뉴 웨비나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부분은 데스크탑 솔리드웍스 2022의 성능 개선과 신기능입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2022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솔리드웍스 2022 SP0 버전은 11월 2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 왓츠뉴 주제를 시작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파트, 구조 시스템 및 용접 구조물, 어셈블리, 도면 및 도면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챕터별 PPT 설명 후 직접 시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모 시연 영상 설명은 인터페이스와 파트, 구조 시스템과 용접 구조물은 제가 진행하고 어셈블리와 도면 및 도면화는 김명진 대리가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솔리드웍스가 출시될 때마다 테마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솔리드웍스 2022의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업무입니다. 워크 스마트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신기능들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빠른 업무 처리입니다. 워크 패스터는 퍼포먼스 향상 및 속도 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더 넓은 협업입니다. 워크투게더의 경우에는 제 발표가 끝나고 뒤이어 발표하는 김명진 대리의 3D 익스피리언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솔리드웍스 202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데모셋 모델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보웍스사의 잠수정 모델링 니모입니다. 전체 파트 수가 6.32개이고 아주 부드럽게 돌리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PC가 있어야 할 정도의 데모셋입니다. 뒤에 소개되는 데모 영상은 니모 모델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뀐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Q를 사용하여 평면과 좌표계 같은 참조 영상이 그래픽 영역에 표시됩니다. 복잡한 형상을 작업할 때 평면을 켜고 끄기는 번거로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Q 단축키를 이용해서 스케치 면 선택이나 메이트를 빠르게 작업 가능하며 비어있는 그래픽 영역을 클릭하면 참조 영상 표시가 해제돼서 사용성이 편리해졌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 명령 검색의 경우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상단까지 이동해서 검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키보드 단축키 S를 통해서 명령 검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검색할 수 있고 바로가기 바로 삽입할 수 있으며 실행 및 명령어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시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치수를 측정하고 그 치수를 문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하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왼쪽 이미지는 솔리드웍스 2021에서 길이 326.09를 복사할 때 그림과 같이 마우스 컨트롤을 조금만 흔들리면 다른 부분까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측정 도구에서 빠른 복사 설정 옵션을 체크하고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면적 7641.61이라는 숫자를 클릭 한 번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단위까지 포함을 체크하면 밀리미터 제곱 또한 같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클릭 한 번으로 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품 이름 및 설명입니다. 디자인 피처 트리를 보시면 부품의 여러 정보가 표시됩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부품의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마지막입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동일한 스케치의 선 요소가 방향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그 간격을 계산해서 선형 패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동일한 스케치의 선 요소를 0mm로 선택한 스케치 요소로 선형 패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치 내부에서 선 요소가 패턴 방향으로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패턴의 요소 선택이 이전에는 문자 스케치는 패턴 요소로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파트의 성능 개선과 신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표계 개선 사항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기본 원점 좌표계가 아닌 추가 좌표계가 필요할 때
이전에는 모델 모서리 또는 스케치 등을 선택해서 좌표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치를 지정하고 치수와 각도값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좌표계 생성의 자유도가 올라갔습니다. 파트의 두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도 나사산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산 표시의 외관 및 질감 표현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나사산 끝단 설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나사산 스터드 마법사로 솔리드웍스 2022에서 처음 소개되는 기능입니다. 처음 솔리드웍스를 배울 때 구멍 가공 마법사 기능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수나사산 스터드 마법사도 파라미터 설정과 위치를 지정해주면 스터드 형상 삽입이 가능합니다. 설계부서는 더 이상 호일 규격이 맞냐 안 맞냐로 제작부와 불필요한 말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나사산 스터드는 구멍 가공 마법사와 동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있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모서리를 선택하여 수나사산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사산 표시 기능이 아닌 수나사산 스터드 마법사로 빠른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멍 가공 마법사인데요. 구멍 가공 마법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홈홀의 방향을 제어할 때 번거롭게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탭키를 이용하면 홈홀의 방향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할선을 기준으로 구배를 양쪽으로 주려면 두 번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작업으로 양쪽 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하이브리드 모델링입니다. 이전 솔리드웍스에서 STL 파일을 수정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STL 파일을 불러올 경우 그래픽 바디로 불러오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피처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러온 그래픽 바디를 메시 바디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된 메시 바디에 솔리드웍스 표준 피처를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2022 신기능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솔리드웍스에서 편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칭 복사 기능 개선입니다. 하나의 피처로 복사 기능을 할 때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대칭 복사면을 두 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디를 선택하고 양쪽 기준 평면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한 번에 바디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단면도 기능 개선입니다.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사용되는 단면도 기능에서 단면 기준을 원통면 중심이나 축을 기준으로 절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심 위치를 잡기 위해 번거로운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파트 부분의 마지막으로 다시 실행 기능 추가입니다. 이전에는 스케치에서만 키보드에서 컨트롤 Z로 실행한 스케치 명령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스케치뿐만 아니라 실행한 피처 명령을 되돌려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및 파트의 신기능에 관한 데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번 솔리드웍스의 데모셋인 유버웍스의 잠수정 니모입니다. 전체 파트 수가 6032개로 화면 전환 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됩니다. 일단 먼저 해당 하위 어셈블리를 확대해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어 어셈블리 창을 닫고 미리 열어놓은 해당 어셈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위치를 파트로 이동해서 키보드에 QQ를 입력하면 각 파트의 평면과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바깥 영역을 클릭하면 참조 영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불밸브는 업체에서 메시 브랩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는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을 통해 메시 브랩 형식의 모델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불밸브는 니모와 같은 럭셔리 제품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밋밋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2mm로 다듬겠습니다. 스케치는 1mm 돌출하겠습니다. 메시 브랩 파일로 인해서 참조 평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손잡이에는 잠금용 홈홀이 필요합니다. 솔리드웍스 2022의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 손잡이에 잠금용 홈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구조에서 전체 치수나 중심에서 중심 치수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치 탭으로 이동해서 홈홀의 중심 위치를 지정하고 탭키를 이용하면 홈홀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구멍 위치 속성을 보시면 홈홀을 90도로 회전하려면 탭키를 누릅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Q키와 컨트롤을 이용해서 8mm의 거리를 입력하고 참조 평면을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보드 S키인 빠른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명령 검색이 키보드 S키를 누르면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검색으로 빠른 보기 모음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다시 제거할 때에는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할선을 이용해서 구배를 넣어보겠습니다. 빠른 도구 모음에서 분할선을 실행하겠습니다. 분할 유형은 교차로 선택하고 8mm 거리값을 입력해서 생성한 평면 2에 기준선을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구배 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선으로부터 구배 방향을 양쪽으로 한 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에서는 양방향으로 구배를 주기 위해서는 두 번의 실행으로 구배 주기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양방향 구배 주기 작업이 한 번에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메시 파일은 3개의 바디가 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조업체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액세스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바디 저장으로 개별 파트로 만들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의 팩앤고는 바디 저장 및 파트 분할 명령을 사용할 때 생성한 참조를 인식합니다. 팩앤고는 윈도우즈 탐색기를 이용하면 수동으로 찾을 필요 없이 필요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팩앤고를 실행해보면 여기서 파일의 총 합계는 4개로 보이지만 파트 표시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출시 전인 솔리드웍스 2022 프리릴리즈 버전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영어 버전으로 열어서 진행하니 오류가 없습니다. 2022의 프리릴리즈 버전은 저희가 먼저 사용해서 문제점을 보고하기 때문에 11월 23일에 출시할 때에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통면이 있는 하위 어셈블리를 열어서 단면도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면도를 이용해서 구성 요소를 검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단면도에 이용할 적절한 평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단면도의 원통형과 축을 선택하고 각도 제어로 단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22mm 절단 나사선은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에 유용하지만 대량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사항이 필요하고 3D 모델 파일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일 크기 또한 큽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확장시켜보면 스터드 마법사가 보입니다. 스터드 마법사를 실행해서 모서리를 먼저 선택해줍니다. 표준 규격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크기 선택도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나사산의 유형 선택으로 원하는 만큼 길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22의 설정 특성은 설정 속성과 속성 요약 이 두 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설정 속성 탭에서는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적용할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성 요약 탭에서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기반으로 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 및 파트의 신기능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구조 시스템 및 용접 구조물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린 내용은 엔드캡이 드디어 구조 시스템으로 작성한 바디에서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구조 시스템으로 구조물 작업 후 마무리를 하기 위해 진행했던 보스 노출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솔리드웍스 2022의 신기능은 아니고 2021 SP 2.0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 이하 버전에서 작성한 파일의 사용자 정의 속성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링크열과 수식 기능이 없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상단 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시면 최신 버전의 사용자 정의 속성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안내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이전 버전 내용을 최신 버전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면점을 사용한 마이터 절단 및 프로파일 재질 전달입니다. 기존에는 코너 관리를 할 때 두 개의 멤버 탭에 평면점을 사용해서 마이터를 절단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 상단 그림을 보시면 평면점을 사용하여 마이터 절단을 할 수 있는 새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파일에 재질 전달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 솔리드웍스 2022에서 프로파일에서 재질을 전달하는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 멤버에 대한 추가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본조 멤버만 생성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점 사이 멤버 유형을 선택하면 멤버의 쌍을 정하고 정한 멤버 쌍에서 여러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멤버까지 유형은 요소 스케치점을 선택하고 스케치점을 기준으로 여러 멤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멤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 시스템의 연결 요소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연결 요소 관련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브라켓과 같은 연결 요소를 정의하고 삽입까지 가능합니다. 연결 요소 정의에 참조면을 지정하고 삽입할 멤버에 대해서 원하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크기에 맞게 연결 요소를 삽입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판금 기능은 한 가지만 추가되어 구조 시스템과 용접 구조물 세션에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비선형 모서리 플랜지에서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에서는 비선형 모서리에 플랜지를 생성할 수 있었지 생성한 플랜지에 대한 스케치 수정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통해 비선형 모서리에 플랜지를 삽입하고 원하는 길이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 시스템과 용접 구조물의 데모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구조 시스템을 이용하면 프레임과 구조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보조 멤버, 연결 요소 도입 등의 성능 향상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 멤버는 기존 구조를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모델링에서 수직 기둥은 무거운 압축 하중 및 부품 하중을 견뎌야 해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조 시스템에서 보조 멤버를 추가하겠습니다. 점과 바디를 선택하고 스케치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점에서부터 추가할 면에 보조 멤버를 선택하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같은 경우 이전에 입력한 상태여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용접 구조물을 종료하면 코너 관리가 나오는데요. 잘라내기 유형은 바디까지를 선택합니다. 복합 탭으로 넘어가면 잘라내기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여기서 코너 관리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는데 프리릴리즈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연결 요소를 정의하고 삽입하는 기능이 솔리드웍스 2022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되는 부재 설계에 적합합니다. 이 다리 부위에는 크레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바닥판이 필요합니다. 연결 요소 삽입에 필요한 유형을 이미지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배치 탭에서는 치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 베이스 플레이트 넣어주고 상부에도 추가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상부의 치수를 150mm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포크 리프팅 채널이 손상되는 경우 교체해야 하므로 연결 요소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연결 요소 삽입으로 유형을 L클립으로 선택해서 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멤버의 평면을 하나하나 선택하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부재의 평면을 선택하고 요소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자르기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부재에 미리 정의된 구멍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탭키로 L클립을 숨기고 확인을 해보니 판자에 연결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강판과 엔드캡이 솔리드웍스 2022부터는 구조용 멤버 탭에도 아이콘이 추가돼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본 엔드캡을 넣어보겠습니다. 피처 대칭 복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한 번의 기능으로 평면을 두 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칭 복사 기능을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설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 비평면 베이스 원형 모서리에 모서리 플랜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향상되어 원하는 길이를 정확히 지정할 수 있도록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롤백한 것을 내리고 니모를 수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어셈블리와 도면만 남았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 버전에서는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하위 어셈블리를 열 경우 간략 해제 모드로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검토 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하위 어셈블리를 열 때 열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기 모드란 솔리드웍스 대규모 어셈블리 등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때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신 고객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 테이블입니다. 솔리드웍스 2022 이전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 2개 이상의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엑셀을 통해 별도의 엑셀 작업창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개 이상의 설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설정 테이블 목록이 추가되고 생성한 테이블을 이용해서 파트나 어셈블리의 설정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별도의 엑셀 프로그램이 연결되지 않고 솔리드웍스의 대화 상자 형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엑셀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사용자도 빠르게 설정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 기본 시드 위치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통해 솔리드웍스 2021과 솔리드웍스 2022의 동일한 패턴 이용 부품 패턴으로 작업을 진행한 바로 직전 모습입니다. 왼쪽의 2021 버전에서는 실행과 동시에 피처가 가지고 있는 홀을 인식하여 부품의 패턴이 진행되었지만 위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시드 부품의 위치를 재정렬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당시 위치가 맞지 않고 시드 위치를 다시 재정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번거롭게 하나씩 넣어주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에서는 실행과 동시에 피처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 위치에 선택한 부품들이 정확하게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어셈블리 패턴 작업 시 기존보다 빠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간략 모드입니다. 어셈블리 열기 시 간략 모드를 열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내용으로 간략 모드로 어셈블리를 열 경우 파트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 내용과 참조 등을 버리고 형상과 기본 평면, 원점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트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의 정보를 버리고 오기 때문에 수식을 참조하는 경우 원본 객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에서는 간략 모드를 열 경우 수식 참조되는 부품을 자동으로 간략 해줌으로써 간략 모드 열기 시 오류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셈블리의 마지막입니다. 빠른 메이트에 대한 상한별 도구 모음입니다. 빠른 메이트랑 컨트롤을 사용하여 메이트 작업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평면을 잡고 컨트롤을 떼면 빠른 메이트 상한별 도구 모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2021에서는 메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하부의 이미지처럼 별도의 맞춤 뒤집기나 회전 잠금 도구 모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다시 메이트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에서는 빠른 메이트 상한별 도구 모음에 맞춤 뒤집기 및 회전 잠금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메이트 진행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어셈블리의 데모 시연은 김명진 대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처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입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를 열게 되면 실행 가능 내용이 표시되고 6,000개 이상의 파트를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가 빠르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기되는 시간은 실제 열기 진행할 때 소요된 시간입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로 어셈블리를 연 후에 이 어셈블리를 참조하고 있는 도면을 도면화 모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도면을 열 경우 이와 같은 어셈블리의 도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도면화 모드 열기로 손쉽고 빠르게 도면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도면 열기 시간은 대략 21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모델의 형상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열었을 때 필요한 치수 정보를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부 필요한 지름 치수 및 하부의 선형 치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완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 이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열기 모드를 선택하여 하위 어셈블리를 여는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위 어셈블리를 대규모 설계 검토로 열고 추가적으로 다른 어셈블리를 열 때
다음과 같이 열기 모드에서 선택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를 활용하시면 파트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파트를 메이트 진행하기 위해 파트를 선택하고 피벗을 이용하여 위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어셈블리에서 빠른 메이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컨트롤 작업으로 메이트를 진행하실 때 이전에는 맞춤 뒤집기와 회전 잠금이 따로 표기되어 메이트 작업 시 불편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른 메이트의 선택 도구 모음을 활용하여 빠른 메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 뒤집기와 회전 잠금이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위해 기존 부품을 복사하여 메이트를 진행하고 패턴 이용 부품 패턴에 달라진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 이용 부품을 이용할 때 초기에 위치가 정상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상 시드 정렬을 진행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가 위치를 인식하고 부품이 바로 정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트를 제거하고 위치를 변경해도 어느 곳에 메이트를 진행하더라도 파트의 정보를 인식하여 패턴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패턴 이용 부품 패턴으로 비어있는 홀의 나머지 부싱 파트를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 이용 부품 패턴을 이용한 패턴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어셈블리에 설정을 추가하여 이 어셈블리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파트를 기능 억제하여 두 가지의 설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억제 작업을 통해 어셈블리에 전체 파트가 표시된 설정과 일부 파트가 제외된 설정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설정을 생성하면 설정 탭에 기존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설정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설정 테이블을 열어서 원하시는 설정을 추가하고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나 더 생성하고 브레드크럼 도구를 이용하여 몇 가지의 파트를 그래픽 작업 영역에서 기능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드크럼을 이용하면 디자인 트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래픽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 작업을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쉽게 솔리드웍스 안에서 제어하실 수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작업을 완료하고 어셈블리의 BOM 테이블 수정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트리를 이동하여 BOM 테이블 폴더를 열고 다음과 같이 선택하시면 별도의 BOM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파트를 선택하면 어셈블리 테이블에도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의 속성을 열어 파트 구성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이는 파트를 개별적으로 열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 변경된 BOM 테이블로 보다 손쉬운 파트 작업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어셈블리에 대한 신기능 설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 이외에도 도움 아래 신기능 PDF를 참조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및 도면화의 개선 사항입니다. 도면화 모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구멍 변수 테이블을 삽입할 수 있고 뷰 팔레트에서 표준뷰 끌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설정 위치는 도면을 열고 옵션, 문서 속성, 성능 탭에서 도면화 모드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옵션은 간략 해제는 도면 저장 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열기 모드 변경 사항입니다. 빨리 보기 모드는 이제 도면화 모드와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 설명드린 옵션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는 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빨리 보기와 같은 열기 모드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 데이터 저장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규 뷰 작성 외에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고
빨리 보기와 도면화 모드 중간 정도의 성능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데이터 저장 및 뷰 팔레트 표준 보기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도면화 모드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신규 뷰 작성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업에 있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화 모드에서 도면 저장 시간을 미국 본사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테스트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저장 시간이 상당히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KN솔루션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략 3000개의 샘블릿 파일을 도면화 모드로 저장을 진행했을 때 솔리드웍스 2021보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 대략 1.7배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아공차 기호 삽입 UI가 변경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는 기아공차 속성 작업 완료 후 그래픽 영역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기아공차 명령어를 선택하면 지시선 사입으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그래픽 영역에서 공차 입력 및 편집을 진행해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아공차 입력도 더욱 쉽게 목차 탭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면부에서 굽힌선 표시입니다. 솔리드웍스 2021에서 전개 도면부에 숨기기 보이기 탭에서 스케치를 숨기면 굽힘선까지 함께 숨겨졌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숨기기 보이기 탭에서 스케치와 굽힘선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와 별도로 분리된 굽힘선 숨기기 보이기 탭으로 도면의 표현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칭 선형 지름 치수는 도면을 보기 쉽고 간결하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대칭 선형 지름 치수는 지시선의 한 측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삭 부품이나 단면도를 깔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및 도면화의 시연 역시 김명진 대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드로잉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도면을 통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일들이 거대해집니다. 3년 동안 도면화 모드는 진화해 왔습니다. 큰 어셈블리나 파트의 도면을 열 때 느꼈던 작업의 어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거운 파트 도면에 시트를 손쉽게 이동하고 노트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부품 번호를 추가하고 부품 번호의 위치를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도면뷰에 치수를 삽입하고 삽입된 치수에 공차를 추가하고 홀 테이블을 이용해 도면을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화 기능을 통해 완료된 도면을 손쉽게 프린트하거나 또는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액세스하지 않았던 도면의 경우에는 도면화 모드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새로운 기능입니다. 도면 모드에서 지름과 같이 치수를 넣었을 때 치수 선택 시 팝업 창이 나타나고 나타난 팝업 창을 통해 치수 표현법을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대칭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품에 치수를 입력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지름 형태로 입력되었지만 이젠 대칭 조건에 삽입되는 치수 형태로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공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기아공차를 삽입하면 팝업 창에서 조건을 선택한 후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아공차 삽입을 선택하고 지시한 곳에서 직관적인 조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아공차를 삽입할 때 여러 번의 기아공차 삽입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보다 빠르고 손쉬운 도면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안에 삽입된 용접 구조물 파트에 대한 BOM 정보 표시입니다. 새 파트를 열면 용접 구조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BOM 기능 중 상세 절단 옵션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능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용접 구조물 정보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 다음은 판금 파트에 대한 정보 표시입니다. 판금 파트에 도면을 작성할 때 굽힘선이 스케치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스케치를 숨길 경우 판금 굽힘선까지 같이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표시 옵션이 나눠져서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면 신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욱더 쉬워진 데스크탑 솔리드웍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추가적인 솔리드웍스 기능은 저희 KN솔루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로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